별님이라는 분의 질문인데요. 쪽머리, 흰 저고리에 파란 치마는 어떤 의미가 있나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이 조선시대 문헌에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댓글에 대한 대답은 제가 간략하게 직접 해드렸는데요. 과거에 이 조선시대 이 문무자라고 하면 이 호거든요. 호. 이욕이라는 분이 쓰신, 이욕이라는 분이 1760년에서 1815년이니까 이때가 아마 영조 정조 시대 될 거예요. 영조대왕이라면은 사도세자의 아버지로 알고 계신 분이고요. 정조대왕은 사도세자의 아드님이란 말이에요. 이 정조대왕은 영조대왕의 손자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 다음에는 그 이후에 순조로 이어지는데요. 영조대왕이 1724년에서 1776년까지 살으셨고, 정조대왕이 1752년에서 1800년까지 사셨고, 순조가 1800년에서 1834년까지. 순조대왕은 겨우 34살에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역사상에 별로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는 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18세기에서 19세기 넘어가는 영조 정조 시절이라는 우리나라의 개화기 바로 직전에 이 서양으로 말하면 르네상스 시절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실학이라는 세상이 대두되던 시대인데, 이때 문무자 이욕이라는 분이 우리 무속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이 담정총서라는 책에다가 해놨는데, 이 책이 사실 양이 너무 방대해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저도 이 책을 제가 아직도 손에 넣지 못하고 있는데, 너무 방대하고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좀 비싸서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이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깔략깔략하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깔략깔략하게 차약, 동린구, 이거는 또다시 약속을 하는데, 동쪽에 있는 할머니, 이 할머니 구자거든요. 동쪽에 있는 할머니한테 또 약속을 했다. 이것은 반드시 동쪽에 있는 어떤 우리가 이웃에 사는 할머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 멀린 우리 여러분이나 나 같은 우리 할머니, 그냥 말하자면 집안의 칠성할머니, 이런 분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 아침 저녁에 내일 아침 명조 석 노량 듣겠는데, 내일 아침 일찍이 노량진을 건너가서, 그때는 그러니까 노량진을 건넜다는 얘기는 지금 이분이 사는 곳이 뭐 용산이나 서울역 쪽에 살으셨던 분일 거야. 그때는 한강 다리가 놓아지기 전이니까 거기 노량진을 건너가려면 배를 타고 건너가야 돼. 이 노량이라는 건 노량진을 말해. 노량. 지금도 노량진 쪽에 무속인들이 많이 있어. 조선조에는 이 노량진이 무당골이었어요. 무당골. 그래서 무당들이 군문서에 보면은 남쪽 문서 그러면은 노들문서 그래. 노들문서. 그래, 노량진 쪽에서 활동하시던 한양꾼들 하시는 분 중에서 노량진 중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던 군문서를 노들문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금년, 생자, 미라고 되어 있는데, 요 말은 금년에는 생자 아들을 낳을지 말지 잘 모르지만, 요 말에 미라는 거는 원래는 안일미인데 아니다라는 의미가, 올해 금년에는 아들을 못 낳을 거다 이게 아니라, 요 미자를 쓸 때는 만약에 못 낳은 건 부생자, 생부자라고 해. 못 낳는다면. 근데 요 미자를 쓸 때는 약간 애매하게 올해는 낳을지도 모르니까라는 약간의 기대감 있는 의문부의 의문. 그래서 이 친문 재석방, 친히 가서 물어볼 겁니다. 어디 가서? 재석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재석방. 이 재석방이라는 거는 재석방인데요. 재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불사님. 근데 이 조선시대까지도, 고려 조선까지도 이 불사라는 이름이 기록이 안 나와요. 불사라는 이름이 안 나오고, 유일하게 한양꽃에서만 나와. 한양꽃.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통틀어 문서에서 이 불사라는 이름이 안 나온다니까. 오히려 재석이라고 나온다. 재석이라는 이름은 고려시대 문서에는, 이 고려시대 문헌에는 아주 많이 나와요. 아주 많이 나온다고.
보통 이제 제석방이라 했으면 이걸 무당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당집이라고. 통상 이 무당을 부를 때 제석방, 제석님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통칭적인 무당집을 제석방이라고 불렀다. 지금 뭐 복덕방, 무슨 방, 찜질방, 무슨 방 할 때 이 방자가 이 조선시대부터 우리 민족은 끊임없이 쓰였던 거예요. PC방, 복덕방, 찜질방 할 때 이 방, 제석방, 이 무당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문무자나 이옥이라는 분이 쓴 담정총서에 보면은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무당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오는데 그 한 문헌에 보면은 이 제목이 달린 백의상이라는 그 한 문헌이 또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하얀 옷에 치마를 입었다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에 남자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얀 백의 남상이라고 되는데 이 남자를 빼먹었어요. 이 남상이라고 하면은 이 발음이 안 좋아서 뺐나 봐요, 이분이. 그래서 백의상이라는 제목이 달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조선시대에는 여인이 기본 쪽머리라잖아, 쪽머리. 지금도 무속인들이 굿당에 가면 쪽머리를 많이 하잖아요. 이 쪽머리를 하고 기본적으로는 하얀 저고리에 남치마를 입는 이것이 통상 조선시대 무당들이 그냥 일상적인 복이야. 구슬할 때, 생활을 할 때 입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일반 학생들 교복이면 통일되게 입잖아요. 조선시대 때는 무당들이 거의 이것이 평균화된 좀 심하게 말하면 무당 교복이라고 인식을 하면 돼요. 그랬다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은 굿당에 나가면은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색색깔 옷을 입고 다양한 옷을 입지만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제가 무당이 되는 그 시절만 해도 그때만 해도 굿당에 나가면 거의 노만신 할머니들은 거의 흰저고리에 남치마를 입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었어요. 아마 지금도 굿당에 나가서 연세가 좀 드신 7, 80대 되신 노만신 분들은 아직도 흰저고리에 남치마에 쪽을 찌고 있는 모습을 아마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지금 무속인들도 젊은 아가씨가 무당이 돼도 굿당에 나가서 구슬할 경우에는 쪽들을 많이 쪄요. 그리고 처음에 내리굿을 받을 때는 선생님들이 뭐 빨간 치마나 분홍 치마나 노랑 치마도 해주시지만 그래도 옛날 전통을 이해하시는 선생님은 아마 남치마를 많이 해줄 거예요. 또 지금 저 엑소시스트 출신 무속인 중에서 남치마라는 상호를 가지신 무속인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근데 그 무속인이 이 어떤 내력을 알고 이름을 줬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그분이 뭐 무속인으로 뭐 잘한다 못한다 저는 그 얘기까지는 제가 여기서는 하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지금 이 댓글을 다루신 분은 이런 모습을 내가 화경이나 기도 중에 봤다면 이분은 집안 내력에 과거에 무당을 하던 할머니가 반드시 계신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냥 쪽을 찌고 흰저고리에 남치마라는 그 모습만 보지 마시고 그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 내 몸에 실리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우리 무속인들이 이런 역사와 전통과 문화를 이해를 해야지 이 남치마에 흰저고리를 입고 오시는 할머니들 이걸 분명히 여러분의 우리가 조상 떼신 할머니들, 조상 떼신 할머니 모습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할머니가 반드시 이 모습으로만 나오지 않아도 어떤 경우에는 이 부리가 있고 윗대 선대 우리 할머니들이 물려가던 할머니들이 있을 경우에는 주로 대신몽들이 그다음에 방울부채 대신몽들이 방울부채 아니면은 우리가 점상 이런 것들 여러분들 꿈에서 보든지 많은 무속인들이 그냥 어디로 올라가는데 계단 올라가 보니까 여기에 그냥 이렇게 소설대문이 있고 소설대문이 그 대문을 딱 통과해서 들어가니까 거실이 넓은 데 있고 여기 어떤 할머니가 점상을 들고 이렇게 쪽지고 앉아서 있는 모습을 이런 모습을 많이 보기도 해요. 이런 경우도 대부분 그게 우리 집안에 불려가던 할머니 무당 할머니 있었다. 그분이 그렇게 의리의리한
뭐 아우라우간 집을 짓고 살지 않고 고대광실에 기와집을 짓고 살지 않고 다 찌그러진 쪼가집에 살지언정 그 할머니들이 모습을 꿈에나 화경으로 보일 때는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 그랬더니 그런 할머니들 이름하여 우리가 조상 대신 할머니, 불이 대신 할머니 그래요. 불이 대신 할머니, 불이 대신. 불이라는 것은 내 집안의 뿌리를 의미해요. 뿌리. 그래서 이런 할머니들을 조상 대신 할머니, 불이 대신 할머니, 이렇게 부른다. 그 다음에 우리 집안에서 내려오던 할머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경우 집안에 불려가던 할머니가 있는 것으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할머니를 잘 내 몸에 직접 실어보는 체험을 해야지 아마 점을 더 잘 보고 더 잘 보는 상태로 될 거로 봅니다.